완매 지니어스 클럽 81번째 회원인 그녀는 어려서부터 자신의 천재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생명의 본질을 탐구하여 궁극적으로는 개념 에이언즈에 닿고자 했죠. 생명의 탐구자 완매의 이야기, 인간과 신의 면류관, 천재의 무별이 빛날 때입니다. 어느 날 완매가 우주정거장 헤르타에 찾아옵니다. 그녀는 개척자를 속여 황자백 약을 먹입니다. 개척자를 자신의 실험 조수로 만들기 위해서였죠. 어쩔 수 없이 완매를 돕게 된 개척자는 우주정거장에 숨어든 완매의 창조물들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를 마친 개척자는 다시 완매와 마주합니다. 완매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만든 가장 큰 골칫거리를 회수해달라고 부탁하죠. 그녀의 부탁에 따라 개척자는 폐쇄된 캐빈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알게 됩니다. 완매가 생명의 본질에 도달하기 위해 궁극의 생명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끊임없는 실패 끝에 완매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번식의 사도 스카라카바지를 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척자는 스카라카바지를 처치하고 다시 완매에게 돌아옵니다. 화를 내는 개척자에게 완매는 말합니다. 인정해. 그 과정에서 태어난 이 아이들은 때론 감동을 선사하기도 하지. 그것들에서 난 인간의 반응을 봤어. 신성과는 정반대되는 개념, 감정을 갖고 있거든. 감정은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중 깊숙이 뿌리를 내린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 그것들은 천재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우정인지 사랑인지 또는 가족 간의 사랑인지 분별할 수 없어. 하지만 천재라고 해서 구분할 수 있을까? 적어도 난 못해. 난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들의 감정에 답하지도 못하지. 결국 완매는 답을 찾지 못한 채 우주정거장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녀는 자신의 창조물들을 바라보며 그간 없던 미소를 보이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완매는 스타레인의 대표적인 매드 사이언티스트입니다. 천재의 무별이 빛날 때는 완매의 캐릭터성을 여실히 보여주죠. 일찍이 양부모를 모두 여인 완매는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완매의 창조물들은 완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내죠. 그런 창조물들로 인해 완매는 감정을 조금씩 배워갑니다. 천재이기 이전에 인간성을 배우며 완매의 무별은 더더욱 빛을 발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이 스토리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지 않으신가요? 완매의 타임라인을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과거 우주정거장에서 생명을 창조했다. 2.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우주정거장을 떠났다. 3. 후 우주정거장에 돌아와 개척자를 조수로 삼았다. 4. 헤르타와의 회담을 치르고 5. 일을 마친 개척자를 다시 만난 뒤 우주정거장을 떠났다. 만약 완매가 정말로 인간성을 배우기 시작한 거라면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창조물들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게 되어서, 끔찍한 재앙이었던 사도를 부활시키고 마주해서, 완매는 이미 창조물들이 자신에게 보내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감정을 외면했죠. 심지어 이번 스토리에서 그녀는 자신의 창조물들과 마주한 적조차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스토리에서 실제로 그들을 마주한 것은 누구였죠? 저는 호요버스가 인간성과 신성을 극단에 있는 개념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감정과 결핍, 전통적인 윤리관에서 비롯된 것이 인간성, 본질을 추구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을 배제하려는 것이 신성. 이게 제가 이해한 호요버스의 인간성과 신성입니다. 완매는 생명의 본질, 궁극적인 생명을 창조하고자 했습니다. 그녀가 그 본질을 신성에 두고 있었다는 건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죠. 그녀는 궁극적으로는 에이언즈가 되고자 했습니다. 스타레의 세계관에서 에이언즈는 곧 신이며 동시의 개념입니다. 에이언즈가 되는 방법은 아무도 모르지만 최소한 개념의 본질에 도달하지 않으면 결코 가까워질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인간에게 본질적인 의미의 창조가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물론 창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창조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일이라 정의한다면 인간은 결코 그것을 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존재하는 물질이나 개념을 분해하고 조립하고 정제하여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일뿐입니다.
즉 인간이 창조할 수 있는 건 개념이죠. 하지만 단 하나, 인간에게도 신의 영역에 가까운 창조가 허락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번식을 통해 이루어지죠. 번식은 불완전한 자신을 그대로 물려주는 일입니다. 감정과 결핍, 우연이라는 혼돈을 품은 순환의 반복. 완전하지 않기에 오히려 영속할 수 있는 생명. 유에서 유로 이어지는 유일하게 불멸을 향할 수 있는 길이죠. 신성에 가까워지기 위해선 인간성에서 멀어져야 할 것 같지만 오히려 감정과 불완전함을 품은 인간성 그 자체가 본질을 정제하는 가장 순수한 도가니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인간에게 허락된 유일한 창조, 번식에서 유일무이한 가능성이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창조물의 불완전한 감정과 사랑을 확인하고 번식을 마주한 것은 완매가 아니었습니다. 은하열차의 탑승객이자 별을 죽음으로 이끌 수도 있는 거대한 에너지, 스텔라론을 몸에 심고 있는 자, 또한 개척의 에이언즈 아키비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개척자죠. 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조립분해, 정제할 뿐이죠. 완매의 창조물들은 그녀의 기준에선 실패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야기에서 그녀는 한 인간을 관찰하고 아주 조금 정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완매는 그것으로 실험이 처음으로 나아갔다고 느낀 것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완매의 미소는 그녀의 창조물들이 아닌 미래를 개척해 나아가는 한 생명에서 에이언즈의 실마리를 발견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감사합니다.